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테슬라 주식이 이 지옥에서 천당으로 이렇게까지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변동폭을 볼 줄 몰랐는데요. 52주 최저점을 거의 다시 한번 찍고 거의 갱신이죠. 그리고 나서 거의 프리마켓에서 6% 7% 내려오더니 이거를 역전해서 올리는, 하루에 이게 도대체 얼마나 변하는 겁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는 매일매일 테슬라 주식의 그 벌러타일은 장난이 아니고 진짜 자꾸 보고 있으면 정말 정신건강에 좋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프게 시작할 뻔 하다가 결국은 그나마 선방하는 걸로 끝나는데요. 이렇게 된 이유를 봐야겠죠. 중국에서 가격을 또 깎았습니다. 참 중국 모델 Y 가격은 좀 이제 매력적으로 보여지는데요. 미국 대비해서 이제는 43%나 쌉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아직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데 모델 3 같은 경우는 30%나 더 싸고요. 그러니까 모델 조정 뒤에, 그러니까 모델 튜어 뒤에 이게 안 되면 이제 가격을 깎는 거죠. 그리고 중국에서 보조금이 끝났기 때문에 그거를 맞추려는 영향도 보입니다. 이게 좀 제가 가진 좀 한계죠. 저는 미국에 있다 보니까 그 미국 쪽에서는 아직은 핫한데 중국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좀 뉴스에 많이 의존하는 편이죠. 이게 영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위에 주식이 오른 거는 지금 고용 지표라든지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고 고용에 대한 지표가 좀 둔화될 것 같으니까 전반적으로 장이 좋아졌는데, 그 이면에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주변을 다시 돌아봐도 아직까지 테슬라만큼 경쟁력이 있는 전기차가 아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속 나온다 그러는데 저 올해도 또 지켜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듯 회사는 회사 경영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매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심지어 매 분기 말 그렇게 밀어내기 할 정도로 계속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은 진짜 한 치 앞을 못 보는, 회사 경영이 참 어렵다라는 걸, 이런 것을 보면서 잘 아는 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편히 놓을 타이밍은 글로벌리 이런 글로벌 경쟁 속에서 절대 회사 경영이라는 게 쉽게 넘어가는, 앉아서 먹는 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저도 이제는 인정을 하는 거죠. 옛날같이 너무 압도적인 모습은 없지만 여전히 근데 중국에서도, 이것도 제가 예전에 했던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이렇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BYD가 엄청난 성장세를 보였지만 BYD는 제가 계속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판다 그랬죠. 테슬라도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BYD의 성장세가 더 크지만 대부분이요, 이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고 기사에서도 잘 나오지만 그나마 파는 EV는 이거 정말 마실용입니다. 그러니까 홍광 미니를 비롯해서 이 추세가 계속 중국의 그런 흐름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만 달러가 안 되는, 그래서 중국의 11월 탑 10, 탑 15이군요. 이걸 보면은 1위가 BYD인데 이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고 2등이 테슬라 모델 Y입니다. 별 차이가 없죠. 3등이 홍광 미니고요. 그 유명한 홍광 미니. 4등이 BYD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이제 5위에 가서야 BYD 돌핀이 보이는데, 홍광 미니를 보면 알 수 있지만 돌핀 찾아보십시오. 이거 30kW부터 아우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실용이죠. 이거 중국 기준으로 187마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준이면은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진짜 이건 마실용입니다. 정말. 이걸 LFP 인산철을 탑재함으로써 훨씬 더 싸게 만드는 건데, 이제 올해에는 좀 더 경쟁력 있게 내놓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BYD가. 그래도 아직은 장거리를 뛰는 모델 Y 대비해서 좀 부족하지 않나. 근데 이렇게 경쟁사들도 점점 올라오긴 하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봐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거나 정말 싼 유안 플러스 EV, 이거 정말 작은 차들입니다. 싸고 작은 전기차들이 상위에 다 포진해 있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아니면. 여기서 진짜 장거리 가고 그럴싸한 건 모델 Y밖에 없다라는 점. 이건 수년째 계속되는 거죠. 이건 제가 계속 반복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최근에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물론 최근에 이걸 얘기하지 않았던 거는 테슬라가 그만큼 이걸 언급할 조차 필요 없을 조차 너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식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었겠죠. 이제 경쟁사들이 오긴 하지만 아직 그렇게 지금 유럽을 보면은 유럽도 여전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만만치 않죠. 3위에 벌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들어오니까요. 그래도 전기차 위주로 좀 재편해 가고 있는데, 중국은 아직 싼 아주 조그만한 전기차라든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대부분 대세라는 거죠. 여기서 테슬라가 갖는 경쟁력은 아직, 그러니까 럭셔리카라든지 제가 말하는 그나마 쓸만한 전기차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돌이켜 봐도 아직 이거를 배터리를 많이 탑재하고 또 큰 차를 만드는 건 또 딴 얘기입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거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지난 영상을 제 거를 이렇게 너무 가끔 듣지 마시고 그래도 조금 더 자주 들으시면은, 제가 계속 일부분만 얘기하다 보니까 댓글에 그래서 뭐 가끔 보면은 다른 반론하는 것들 중에 리즈너블한 건 이미 제가 다 과거에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테슬라의 상품성은 좋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좋은 소식은 현대 아이오닉 5의 세일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이게 묘하게 지금 루폴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텍스 크레딧에 대해서. 지금 조만친 의원 유명하시죠? 광산 그 등에 업고 웨스트버지니아, 지금 이분이 노발대발 엄청 화가 났습니다. 그 루폴 때문에.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으니까 이거 정부가 일부러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좀 일부러 좀 이렇게 약간 미룬, 그래야지 많은 돈을 살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럴 거면 이걸 왜 했냐. 그리고 리스 차량에 대해서는 상용차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리스거든요. 그거 알아보니까. 이건 정말 크나큰 루폴이 있는데, 이럴 거면 이걸 왜 하냐고 지금 표정이 굉장히 안 좋으시죠. 사실상 미국에서 북미에서 안 만들어도 물론 이제 사는 거는 힘들지만 전기차를 리스하게 되면 그게 가능한 데다가 다른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자동차 회사들이 딜러를 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컨트랙 바인더가 중요한 건데, 인도 그 날짜라든지 이런 거를 조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딜러들이 존재하는 거고, 딜러들이 로지스틱을 담당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딜러들이 미국에서 막강한 파워를 가졌지만 지금은 다이렉트 세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딜러들이 필요 없었던 게 아니라 지금 이런 법이 바뀐다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환경이 예전에도 있었는데 딜러들이 일종의 완충작용을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물류에 있어서 기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존재를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얘기도 정말 지겹도록 했지만. 근데 이제는 없어져가야 안타깝게 지금 그런 흐름 속에 있는데, 그거랑 지금 맞물려서인지 여튼 늘었다라는 거죠. 이걸 IRA법에 영향을 안 받았다라는 얘기도 조금 있었는데, 근데요, 현대가 피크로 팔았을 때가 3,000대인데, 그거에 비해서 올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후반기에 저조한 거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사실입니다. 묘하게 이 루폴이 생기면서, 원래도 있었지만 거기다가 리스까지 더해지면서 절묘한 타이밍에 그런 게 보여지고, 여튼 제가 아버지랑도 얘기하면서도 자동차 회사들이 의지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IRA법도 있지만 충분히 미국의 물량을 배정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을 수도 있지만, 여튼 그러면 그 회사가 전기차를 여기다 많이 안 팔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현대가 최대한의 이익을 내면서 조절하지 않겠나. 그리고 이때 전반기에 이런 기세를 몰아갔으면은 미국 내 2위가 확실했을 텐데, 그러면 정말 왜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서 1위를 못 하는가. 그것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아버지 말씀대로 2위라도 하면은 참 좋은 모습인데, 결국 후반기에 이렇게 주저앉으면서 순위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게 복합적으로 다 맞아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 주식에 있어서 좀 좋은 소식은 상승 프레셔가 조금은 보인다라는 거죠. 이제 숏셀러들이 이제 빌려서 때렸기 때문에 빌린 거 갚아야죠. 그런 게 지금 S3 파트너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That is up to almost 4% or 325 million dollar worth죠. 그 정도로 S3 파트너를 제가 언제 알았냐면, 옛날에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숏셀러들이 2020년에
거의 40 빌리언 달러의 출혈을 냈고 2021년에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10 빌리언 달러 넘게 출혈을 냈기 때문에 제 기억에 50 빌리언 달러 넘게 손실을 봤거든요. 그래서 숏셀러들이 이번에 너무 재미를 봤죠. 근데 16 빌리언 달러 좀 안 되게 재미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더 칠 수도 있었는데 이 2년간의 철철철 피를 흘리는, 그리고 이걸 기억을 못할 수가 없는 게 일론 머스크가 팬티, 바지 이런 것도 팔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때 S3 파트너 데이터를 참 자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작년에는 숏셀러들이 엄청난 강세가, 그리고 재미를 엄청 봤지만 아직 그때 잃은 거를 복구는 전혀 못했다. 그런 암울한 기억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걸 빌려 쳤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되갚아야 되기 때문에 프레셔가 가해진다라는 로이터, 파이낸셜 타임이라든지 주류 언론에서 이게 좀 나와서 요즘 이 언론사들이 좀 틀린 정보도 있었지만 맞는 정보들이 요즘 주식 하락기에는 그게 어느 정도 다 맞았기 때문에 이 얘기도 좀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경쟁력은 이렇게 상실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리튬을, 그러니까 광산 사업하죠. 테슬라는 직접적으로. 루폴이 있지만 배터리 가이드라인이 그래도 1분기 지나면 나오게 하겠죠. 설마 이렇게까지 해놓고 안 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럼 사실상 뭐 중국제 배터리 다 들어오는 건데, 그럼 취지와는 뭐 전혀 안 맞죠. 안보랑 전혀 안 맞기 때문에 하긴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속도에 맞춰서 지금 북미에서 퀘벡이라든지 뭐 피드먼트, 그러니까 노스 아메리카에서 지금 계속 리튬을 하려고 마이닝을 하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텍사스에서 리파이너리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래도 배터리 협력사한테 받아야지. 이거 다 안 됩니다. 다 안 되는데 지금 완벽히 미국제 머티리얼, 북미제 머티리얼로 뭐 다 채운 게 아니라 40% 정도인데, 그리고 점점 늘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도에 맞춘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테슬라가 굉장히 누구보다 빨리 하고 있고 지금 그거에 잘 대응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이러니까 보조금을 받을 유력한 기업으로 계속 떠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쟁력이 막강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아버지랑도 얘기했지만 그 많은 회사들의 이해관계를 맞춰가면서 하기가 이 원자재는 참 어렵다라는 점. 그리고 자동차도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테슬라는 이걸 자기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리파이너리부터 해서 마이닝까지 계속해서 이어서 보조금을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고도 차가 안 팔리면은 그리고 미국에서는 싼 모델을 투여해야겠죠. 그러고 나서도 안 팔리면 가격을 깎겠죠. 그리고 미국에서의 성장세가 더 보여지기 때문에, 물론 중국도 고급으로 더 넘어가긴 하겠지만 아직 중국의 소득이라든지 코비드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아서 고급 전기차에 있어서는 미국에서의 더 어퍼 사이드가 더 올라갈 여지가 좀 더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ES를 이렇게 보면은 여전히 CES의 주된 이런 화두는 Future Mobility입니다. 이게 모빌리티가 계속 화두가 핫 토픽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작년에도 기사를 찾아보십시오. 작년에도 이랬습니다. 근데 변한 게 있나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영상을 좀 짧게 만들려다 보니까 요것만 듣고 또 비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CES가 잘못됐다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CES는 약간의 어떤 비저너리 같은, 그러니까 쇼입니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겠지 가이드를 제시한다라든지, 양산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죠. 그렇지만 이런 쇼, 이런 컨퍼런스, 뭐 이런 학회, 나름의 의미가 있는 거죠. 먼 미래 혹은 좀 근 미래는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그리고 아이캐칭한, 멋있다, 쇼적인 면뿐만 아니라 미래에 좀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한 그 방향성, 이런 거를 느끼기에는 제 몫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가전 쇼죠. 그래서 이걸 깎아내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쇼랑 양산은 별개라는 거죠. 비저널 가이드를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가이드는 바뀐 게 없죠. 그리고 이거 지금 다 하고 있는 회사가 누굽니까?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We are facing another once in a century transformation. 그러고 있죠. 지금 전기차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전 전기차 옹호자입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서스테이너블 하냐. 그리고 AI 커넥티드 데이터. 이런 거 지금 다 테슬라만 하고 있죠.
이거 계속 지난번에도 자동차 회사들이 막 한다 했지만 굉장히 더디고, 그러니까 쇼에서는 이렇게 간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CEO들이 양산이나 이런 거 물어보면 아직 내연기관 더 간다고 그러죠. 그 전기차 전동화되지 않으면 이거 하기 되게 어렵다고, 통합형 시스템 없으면은 갖다 붙여서는 이런 거 다 못합니다. Personalizing in a car, customer experience, 그리고 software driven autonomous vehicle. 이거 지금 테슬라죠. 지금 다른 회사들은 이거 기반도 못 닦고 있습니다. 이런 면들을 이걸 보면은 이걸 가장 앞서 있는 이런 관점에서 지금 CES에서 보여준 그런 가이드, 비저너리한 그 기준점으로 현재 자동차 회사들을 바라봤을 때 누가 가장 근접해 있냐라는 거죠. 오히려 진짜 안드로이드 오로라든지 애플이 기존 자동차 회사보다도 이런 비저너리적인 측면에서는 더 가깝습니다. 근데 그걸 탑재할 만한 차를 못 만들고 있죠. 그 차 만드는 거는 스마트폰이랑 다르죠. 안전규제라든지 법적 규제도 크고 스마트폰 대비해서는 그렇게 싼 물건이 아니죠. 쉽게 만들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도 뭔가를 챙겨주거나 아니면 자기가 인수하거나 뭔가의 조치를 해야 될 텐데,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가장 오히려 진짜 가까운 건 빅테크 그룹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기존 자동차 회사들의 펄을 테슬라한테 적용하는 게 과연 맞을까? 이런 비전을 여전히 봤을 때, CES로 봤을 때 우린 계속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몇 년째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가장 이 기준에서 다시 봐도 참 테슬라가 여전히 이런 면에 있어서는 강점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경제적으로 금리 인상이라든지 지금 엄청난 어려움 속에 있어서,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그 트위터 로 인해서 이 쇼셀러가 문제가 아니라 작년에는 일론 머스크 자체가 문제였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보더라도 일론 머스크가 제시한 그런 가이드라든지 비저너리적인 측면, 그리고 CES나 여러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방향성이라든지 다시 한번 보더라도 이거에 가장 근접한 회사가 아직은 테슬라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더 좋은 차가 나오면은 저는 차를 바꾸고 당연히 그 회사 주식을 살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제 투자 철학은 다시 한번 차가 좋았기 때문에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항상 그 상품을 써보고 저는 직접 체험을 하고 좋으면 투자하는 그 기조는 계속 저는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